왜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이렇게 만날 때마다 강조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맡은 역할은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그 하는 역할들을 다 이제 통합해 놓고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은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과 고객 서비스를 강조를 해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절한 고객 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이렇게 웃는 얼굴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까 기분 좋아지잖아요. 이게 소문만 복내, 웃는 얼굴에 복이 들어오고요. 웃는 집안에 큰 복이 넝굴째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이거를 다 체험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후손들한테 계속 집중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전승되어 온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이 소문만 복내 웃는 얼굴이 중요한데 우리 IDC 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이렇게 표정이 밝으시고 소문만 복내에 어울리는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웃는 얼굴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신뢰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성을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체성을, 또 네 번째는 이제 이해성을 보고요. 5번째는 이제 민첩성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 5가지 평가 기준은 이렇게 이제 한 가지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뢰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객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이행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신뢰성을 갖추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기준은요, 확실성이라고 그래요. 이 확실성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필요한 예절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을 지킬 준비가 돼 있는지, 신뢰할 만한 그런 행동과 서비스를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기준은요, 실체성인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고객을 맞이하고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된 시설 환경을 잘 관리하고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외모를 고객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3번째 기준 실체성으로 평가를 합니다. 4번째 기준은 이제 이해성인데요. 이해성은 이제 어떻게 평가하나 하면은 소통이 잘 되는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소통을 잘하고 반응을 잘 보여주면서 고객이 나타났을 때 고객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또 고객을 충분히 배려를 해주는지 이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4번째 기준 이해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요, 5번째 기준은 이제 민첩성인데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이제 고객이 이렇게 정문에서 복도에서 마주쳐가지고 나 이런 애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 이제 그 문제시군요. 저 가운데 사무실에 2번째 앉아 계신 저분이 담당이신데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그게 해결이 됩니다. 정확하게 한 번 질문으로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 하고요. 관심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10년을 근무해도 관심이 없으면은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사무실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또 쭉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가면서 2번, 3번 질문하고 담당자를 찾기 위해서 또 헤매고 또 만나면은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내 직장과 내 일터에 대한 업무 흐름과 역할 분담에 대한 관심과 이렇게 이제 그 의욕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고객이 2번, 3번 질문 안 하게끔 잘 연결시켜드리는 이런 이제 성의가 이렇게 민첩성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의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것을 일러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고객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5가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 5가지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한마디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웃는 얼굴을 갖추고 고객한테 친절하게 대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면은 이 5가지를 다 포함하는 아우르는 그런 이제 태도와 보여줌과 우리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객 서비스의 아주 중심이 되는 이 친절한 인사 방법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사할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잘 못 맞추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눈을 안 맞추면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 중요합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준비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웃는 얼굴이 아니고 너무 심각하고 너무 슬픈 표정이면은 인사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면 정중한 인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걸 이제 총체적으로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은 인사받고 이렇게 방문한 고객이 아, 여기는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성의껏 이런 인사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 주장을 자기가 필요한 거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친절한 인사를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대형 사고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아무 사고 없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안전에 대한 의식이 조금 느슨해지고요. 조금 희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경각심을 소환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재해 발생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제 작은 촛불 하나가 이 거대한 도시를 삼켜버린 대형 참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형 참사는요, 초대형 폭발 사고였는데요. 이리역 참사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는 이제 45년 전이었어요. 77년도 11월 11일 날 저녁 때였어요. 여기에 이 화물열차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화약을 1250상자를 싣고 인천을 출발해서 이제 광주를 가기 위해서 이리역에를 이제 쫙 들어와서 이제 거기 잠시 섰어요. 이렇게 이제 섰을 때 여기 이거는 이제 이 화약은 한국화약에서 신무일 씨가 호송을 담당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중이었거든요. 이 한국화약은 지금은 이름이 한화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화약을 싣고 이제 이리역에 딱 들어왔는데 이리역에서요. 이 위험물을 실었으니까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영무원들이 아 이거 우리 추운데 고생했는데 말이지 뭐 막걸리 값이라도 좀 없냐 아 급행료를 요구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라고 이렇게 딱 기차를 멈춰버린 거예요. 화물열차를. 그러니까 이제 이 화약을 이 담당하는 호송원 신문신의 답답한 마음에 이제 역 앞에 가서 식당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이러고서는 이제 화양열차에 승차를 딱 했어요. 승차를 하고 보니까 이제 열차 속이 어두울 거 아니겠어요? 어두우니까 이제 양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화약 상자 위에다 이 초를 딱 양초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초가 막 이렇게 녹아내려가지고요. 점점 녹아내리다가 이제 쓰러지면서 화약 상자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불이 붙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끌라고 막 시도를 했는데 불이 그냥 팍 퍼져나가니까 도저히 혼자는 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고 이거 폭발하겠다 나 터지면 나 죽는다 하고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고선 내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엄청난 화약이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사고에는요 이 이리역의 여기 깊이가 15m 직경이 30m 되는 엄청난 웅덩이가 파이면서 이 옆에 있던 그 화물열차들이 막 날아가고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역 반경으로 500m 이내에 있는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인명피해가 이제 1,400명이나 이제 인명피해가 났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피해 가옥이 7,600동이 그냥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서 다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이재민이 피난 가야 되는 이재민이 1,674세대에 7,800명이 자기 집에 못 들어가고 그냥 체육관, 학교, 체육관, 강당으로 다 이제 피난을 갔어요.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아주 호기심을 유발하는 별난 뉴스가 막 떴어요. 그때 뉴스가 뜬 게 이제 가수 하춘아와 이제 이주일 사진인데요. 이력 근처 극장에서 하춘아 쇼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꽝 하면서 극장 2층이 그냥 통째로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거기 깔려가지고 막 사상자가 속출을 하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딱 보니까 하춘아 씨가 이제 노래 부르다 말고 그냥 쓰러져 졸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회 보던 이주일 씨가 들쳐업고요. 달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 가수 하춘아 씨 좀 살려달라고 막 이제 의사한테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이제 딱 진찰을 하면서 보니까 하춘아 씨는 졸도를 했다가 이제 깨나가지고 정신이 들면서 그냥 타박상만 있는 정도였고요. 정작 이 업고 달려온 이주일 씨는 이 머리 골이 깨져가지고서 이 피가 막 흘러가지고 온몸이 피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얻고 왔지만 하춘아 씨보다 당신이 더 급하다. 당신이 치료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여기 피를 닦아내고 이제 그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그냥 다친 데를 치료를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훨씬 더 많이 다쳤지만 이렇게 이제 남을 살리겠다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한 그 이타심이 이 엄청난 뉴스 속에서도 이 위기에 빛을 드러내는 미담으로 막 뉴스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를 막 타고 나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이주일 씨가 별 이름이 없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냥 무명 사회자였는데 이렇게 의리가 있고 참 훌륭한 이타심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주일 씨가 팍 떠가지고요. 최고의 사회자로 인정을 받고 그러고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금연 홍보 대사도 하시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고요. 우리 하춘아 씨는 지금도 이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보다 남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이타심이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 대형 사건이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대형 참사가 우리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잊어버리게 됐나 하면은요. 사실 이제 95년도 5월에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통합이 되면서 도시 이름을 익산시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익산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는 이리시와 이리역은 다 지워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피해에 비해서는요. 그 신무일 씨가 재판을 받아가지고요. 그 감옥을 10년 살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고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감옥을 좀 적게 살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위험물이 딱 들어와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빨리 통과를 안 시켜주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 영무원 두 사람은 그 급행료를 요구했던 봉투를 요구했던 이 사람들은 두 사람 다 재판을 받고 10개월의 징역을 살았어요. 당신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런 사고를 왜 소환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전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금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이 안전하고 별 탈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이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미약해지고요. 점점 더 느슨해지고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경각심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이렇게 이제 전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안전수칙을 딱 이렇게 공부를 하고 꼭 이렇게 숙지를 해서 이걸 철저하게 지켜가지고요. 나도 안전하고 우리 동료도 안전하고 우리가 근무하는 이 건물이 안전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해설에 한 건 더 소개해 드릴게요.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나무 이제 가지치기 작업을 이렇게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쳤거든요. 이 사다리 한쪽이 그냥 쑥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냥 균형을 잃고 추락을 해가지고 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첫째로 중요한 거는요.
이 사다리는 단단한 위치에 세워야 되는데 이 물렁한 데서 세워가지고서는 이제 사다리가 쑥 빠지면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고요. 이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걸 무시하고 혼자 작업해다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요, 개인 보호 장비,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이거를 다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착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또 확대가 됐고요. 이 작업 중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유도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다리가 꼭 필요해서 쓰긴 하지만 사다리가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는 아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앞으로 사다리 이용할 때 수칙을 지키고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 건만 더 제 회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옥내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사망을 한 대형 사고입니다. 아니 여기 사고 날 자리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지점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 바닥에 가서 머리가 부딪히면서 뇌진탕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원실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중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서 사망한 사고인데요. 그 원인을 보면은 우리 이제 경비원이 되게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연세 드셨다고 하면은 60대는 연세 드셨다고 단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요, 이 연세 드신 분이 음주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흡연도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인병도 몇 가지 오고 퇴행성 질환을 이렇게 이제 앓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반사신경이 점점 둔화되고요.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퇴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약간 발을 헛디뎠다고 해도 몸이 딱 반사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면 크게 다치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주저앉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굴러가지 않도록 이런 거를 하면 되는데 그 반사신경이 둔화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균형 감각이 퇴화되니까 그냥 이게 지금 똑바로인 건지 삐뚤은 건지 그것도 판단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굴러가지고 머리 부위를 다쳐가지고 이제 크게 다쳤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 3발짝을 움직여도 슬리퍼를 착용한 채로 이동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요,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분명히 착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건물 내부에는 곳곳에 미끄러운 데도 있고 걸릴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화를 분명히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도에 이동할 때 계단 같은 데는 특히 더 화내야 되는데 여기가 가다 보면 캄캄한 구간을 만날 수 있어요. 전등이 갑자기 끊어졌다든지 뭐 이렇게 전등이 고장났다든지 해서 캄캄하면은 전진을 딱 멈추고 이 조명을 먼저 해결하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순찰도 시간 맞춰서 하느라고 막 이렇게 시간 맞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서두르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요,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이 손전등을 필히 지참을 해야 됩니다. 이걸 지참해야 가다가 캄캄한 구간 만났다 그러면 그 전등을 활용해서 분명히 살피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요,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화재는 절대 만나면 안 되겠지만 어디 살다 보면 그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화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평생 한두 번 만날 일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그때 가서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다치거나 또 이렇게 몸을 이제 생명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화재 대응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인데요. 화재를 발견했다. 불이하고 크게 외쳐야 됩니다. 왜 외쳐야 될까요? 주변에 빨리 전파를 해서 동료들, 딴 사람들 전부 다 같이 대피를 하든지 같이 불을 끄든지 하여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이하고 크게 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경보 비상벨 요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거는 왜 누르냐면은 건물 내에 동시에 비상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방서에 신고를 이제 누가 빨리 소방서 신고해달라면 소방서에 119 이렇게 눌러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거 이제 119 신고도 평생 한 번쯤 할 거 아니겠어요? 당황하면은 이것도 잘 못하고요. 119가 몇 번이냐고. 119가 몇 번이지. 119가 뭔지도 모르고 119는 내 화재 나면 119 말로는 했지만
전화번호 119를 생각을 못하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정신 침착하게 119 이렇게 눌러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빨리 동시에 그 이제 소화기를 찾아서 불을 끄는데, 그때 딱 도저히 끌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어떡하겠어요? 불 끄는 걸 포기하고 대피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대피를 할 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 금지예요. 왜 이용 금지해야 되냐면은 이 엘리베이터는 전기 힘으로 오르내립니다. 근데 화재가 나면은 이 엘리베이터는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은 그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타 죽게 돼버려요. 그래서 절대 이 엘리베이터는 화재 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는다. 계단으로 대피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대피를 하려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문짝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고리나 문짝이 뜨거우면은 절대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이 뜨겁다는 거는 문 반대쪽에서 지금 엄청난 화마가 막 불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불타고 있는데 이거 문을 열면은 그 화마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뜨겁다 그러면 문 열지 말고 다른 경로를 찾아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내려가려고 보니까 아래층에서 불타고 있다.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냥 올라가면은요, 이 연기를 마셔가지고 연기 때문에 이 기관지와 폐가 다 타가지고요, 질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비상수단으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 호흡기를 감싼 상태로 이동을 해야 연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물에 적신 수건, 코를 가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엔 이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종이, 섬유, 나무 이런 것들이 타는 거를 일반 화재로 A급으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요, B급은 이제 유류 화재를 B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전기 화재를 C급으로 분류를 해요. 왜 이렇게 A, B, C급으로 나누는 걸 말씀드리나 하면은요, 우리 소화기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분말 소화기는 ABC 소화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ABC가 의미하는 게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모든 그 화재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표시예요. 그래서 ABC 소화기는 모든 화재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분말 소화기예요. 근데 분말 소화기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계처럼 생긴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거는 추갑식이고요. 이 압력계가 없는 요 이제 이런 그 분말 소화기는 가압식인데요. 이 가압식은 23년 전에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는 거의 다 낡아가지고요, 좀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KT 건물에는 전부 다 이 추갑식으로 다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압식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주택 주변에는 전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집에 또 복도에 이런 게 이제 못 쓰게 된 옛날 거가 가압식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면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약의 경우에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시계처럼 생긴 저 압력계가 눈금이 여기 초록색, 녹색 위치에 가 있으면 이게 정상이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늘이 엉뚱한 데 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충전을 해야 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혹시 이런 게 눈에 띄면은 바로 조치를 해야만 우리가 만약의 상황에서 비상사태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화기 사용 요령 대략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확실하게 우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단계는요. 요 동그란 고리처럼 생긴 이 안전핀을 싹 뽑아버리는 게 1단계예요. 이걸 뽑는 게 1단계고요. 두 번째는요. 이 소화액이 나오는 노즐을 딱 잡고 불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대주는 거죠.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은 이게 2단계인데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소화액이 나오면은 이게 막 휘둘리면서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2단계는 노즐을 잡고 불을 향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3단계는요. 이 안전핀을 뽑았기 때문에 요거를 손잡이를 움켜쥘 수가 있어요. 요걸 움켜쥐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소화액이 이렇게 이제 뿜어져 나옵니다. 이 소화액이 뿜어져 나와서 이제 불을 끌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바람이 불어온다면은 바람을 등지고 서야 됩니다. 바람을 향해서 서면은 그 불꽃이 나를 향하고요. 이 소화액이 제대로 똑바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을 등지고 비로 쓰듯이 불을 꺼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공부는 왜 하나 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이 심장마비로 심정지가 와서 쓰러진 사람이 옆에서 우리 동료가 발생했다, 우리 가족이 발생했다 했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거 다 포기하고 다 사람 죽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상식과 이런 이제 지식이 전부 다 많이 보급이 되면서 사람을 살리는 기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여학생이 그냥 응급처치를 해서 살려주고 이렇게 갔다고, 아주 천사 같은 여학생을 만났다고 이런 뉴스가 나오고요. 또 집에서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그 응급처치를 배워가지고요, 그거를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음악 연주회를 하는 중에 이 지휘자가 지휘하다 말고 갑자기 그냥 쓰러져 버려서 심정지가 왔는데, 그 총중석의 맨 앞에 있던 한 손님이 뛰어나와가지고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지휘자를 살려낸 이런 심폐소생술이 뉴스를 타고 요즘에 계속 심심찮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잘 사람을 살리는 걸 연출하기 위해서는 생존사슬이라는 이런 필수적인 고리들이 잘 연결된 조치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이런 5가지 단계가 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데,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이런 교육도 받고 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미리 좀 충분히 이렇게 숙지를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이제 119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를 해놓고 119에서 소방서에서 오기 전에 그냥 아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세동 조치를 이렇게 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하는 이제 전문가가 오면은 또 이렇게 사후 치료까지 해야 돼서 이런 5가지가 다 필수적으로 잘 생존사슬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심폐소생술을 즉시 4분 이내에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직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를 내서 발표한 걸 보니까 심정지가 발생된 장소는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니, 우리 가족이 집에서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심정지가 왔다 그러는데 그때 그냥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구를 게 아니라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야 되겠죠.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존율은 3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살릴 확률이 3배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 소생술은요,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쓰러졌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절차인데요. 간단히 보면 이제 반응 확인을 먼저 합니다. 아,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괜찮은 확인을 해보고, 아, 이게 심장마비 같다. 그러면 이제 신고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세동을 실시합니다. 여기 자동심장 충격기를 활용을 해서. 네. 자, 이제 심폐소생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슴 압박 소생술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보다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인공호흡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무난히 할 수 있는 거는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그 이제 사람이 쓰러졌다. 그럼 이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너무 심하게 흔들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심장마비로 심정지가 돼서 쓰러진 거면 다행이지만 넘어지면서 이제 뭐 여기 등뼈나 목뼈나 머리 같은 데를 크게 다쳤다면은 또 이제 그것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잘 살펴보고 이제 조심스럽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화재가 났다든지 붕괴 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피해가 예상된다면은 얼른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고 이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응급처치 시행 전에 이 쓰러진 사람이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내가 KDFS에 이렇게 ID 센터 근무하는데 내가 안전교육 시간에 이렇게 응급처치를 공부를 했다.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물어보고 괜찮으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려달라고 하면은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재해자가 의식이 전혀 없다. 그럼 이제 동행자한테 물어보고 동행자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동의를 얻은 걸로 간주하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재해자의 반응을 이제 살필 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어깨를 약간 툭툭 치면서 물어봤더니 반응이 없다. 이건 심장마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리고요, 그 심장마비라는 게 이제 판단이 섰을 때는 심장마비가 저 119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때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는요, 이렇게 그냥 누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서로 딴 사람이 하겠지 하고 서로 떠밀고 그냥 이렇게 양보를 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이제 우리 저 이찬조님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딱 지명을 해서 부탁을 하고요. 또 다른 한 분한테는 우리 저기 그 심장 충격기 좀 찾아서 좀 갖다 주세요. 이런 부탁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본인이 이렇게 아무도 없다. 그럼 이제 본인이 신고하고 본인이 이제 그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사업장 내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딱 모든 근무자들한테 비치 장소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예. 우리 저 용산 IDC에는 이 저 자동 심장 충격기 있나요? 있으면은 예, 있군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분당은요. 분당 안재현 센터장님, 있어요. 예. 그거 있는 위치하고 사용법을 좀 같이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의도 우리 이현국 센터장님, 그거 있습니까? 예. 있군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이제 잘 활용을 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이 심폐소생술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시행을 하시면 돼요. 우리 옆에서 누가 쓰러졌다. 내가 한번 동료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덤벼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내가 쓰러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에이 쓰러지면 그냥 한번 가고 말지 뭘 또 구태여 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깨끗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살아남아 가지고 식물인간 돼서 수십 년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 이런 시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하는 방법은 그 쓰러진 사람 바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손을 이렇게 이제 완전히 기역자로 이제 꺾어가지고요, 이렇게 거기다 가슴 갈라지는 중심부에 갖다 손을 얹고 다른 한 손을 여기다 같이 깍지를 끼고 얹어가지고 두 손의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눌러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건데, 이렇게 손가락이 이게 이제 가슴에 닿지 않도록 이걸 딱 완전히 이렇게 젖혀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압박 속도는 이제 분당 100회에서 120회, 1초에 2번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누르는 깊이는 이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5cm예요. 이 5cm만큼만 눌러주는데, 요걸 이제 그 성질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누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꽉 눌러주려고 하는 분이 계시지만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5cm만큼 눌렀다가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이제 혈류가 심장에 전달되도록 충분히 이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꽉꽉 눌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눌렀다가 이제 떼 올리는 순간에 혈액이 흐른다 이런 걸 느낌을 잡으시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심폐소생술이 가능해요. 그리고요, 심폐소생술에 곁들여서
더 이제 가능하다면은 인공호흡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할 때는 이렇게 턱을 들어 올리고요. 이렇게 턱을 들어 올려서 머리를 뒤로 약간 젖혀가지고 여기 이제 기도를 넓게 이제 확보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코는 붙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코를 딱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를 잡아줘야 되는 거는 공기를 불어넣어줬을 때 코로 바로 나올까봐 코를 잡아주고요. 그렇게 이제 공기를 불어넣어줄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하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실시를 하면은 정확합니다. 자, 이때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이렇게 이제 5주기씩 반복해서 교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중단할 때는 언젠가 하면은 이 쓰러졌던 사람이 자발적인 호흡이나 순환이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중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종사자가 도착해서 이제 인수인계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조하다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더 이상 시행할 수 없다. 이제 판단될 때는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중단을 해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또 시도를 해야죠. 네. 다음에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예요. 자동 제세동기가 이렇게 이제 큰 건물에 이렇게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우리 IDC 있는 건물에는 이렇게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이제 비치가 돼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많이 사용해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위험 상황이 왔을 때 용감한 사람이 이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정지 상황에서 흔히 이제 관찰될 수 있는 이제 심실세동 시에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가해서 심장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장비예요. 그런데 이 심실세동은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을 하지 않고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늘게 떨고 있는 이 상태를 이렇게 이제 심실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기 전원 스위치를 누르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전원 스위치를 누르는 게 이제 시작이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절대 필요해가지고 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라고 이제 의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런 이제 공항이나 호텔이나 지하철이나 이제 공연장 이런데 그리고 우리 KT 건물도 이렇게 큰 건물들에 이게 이제 전부 비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이거 위치가 어디에 비치가 돼 있지? 또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이거를 이제 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서도 살펴보시고요. 저는 요즘에 여기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지하철역마다 전부 그 빛이 되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얼른 갔다가 사용하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가 붙어 있죠. 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지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거의 다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위급 상황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용감하게 전원 버튼만 작동을 시켜주면은 순서에 맞게 안내 방송이 나오고 그 안내 방송대로 이렇게 지시에 따라서 이제 시행을 하면 되게 돼 있고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은요. 일단 요 전원을 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패드를 붙여줍니다. 이 패드를 어디다 붙여주나 하면요. 두 개인데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여기다가 하나 이제 붙여주고요.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옆에 겨드랑이 밑에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양쪽에 이거 붙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이제 이 심장은 요 가운데 가슴 가운데 여기에 심장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붙여가지고요. 전기를 약간 흘려줌으로써 이렇게 이제 심장이 다시 가동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이는 자리에 이물질이 있다면 이제 이걸 다 깨끗이 닦아내고 이제 패드를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패드가 이제 분리되어 있다면은 이 커넥트 이제 이 전선 코드를 꽂아서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 붙여주는 겁니다. 다음에는요. 이걸 딱 붙여주고 가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해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진단을 해서 대응을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막 몸달고 걱정되니까 사람을 막 쥐고 흔들고 그냥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딱 이제 손을 띄고 이 이제 제세동기한테 일을 맡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진단을 해가지고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안내가 나오면은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을 하죠. 그리고요. 이때 이제 제세동을 실시를 하는데 이 자동 심장 충격기에 이제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달라고 하는 그걸 눌러주면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도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음성 지시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딱 이렇게 환자한테서 전부 떨어지는 게 필요해요. 접촉이 돼 있으면 안 되죠. 다음에는 이 2분마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이제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다음 단계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동심장 충격기 2분하고 이제 딱 그 진단하는 분석하는 시간에는 또 이렇게 가슴 압박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119 구급대가 이제 도착해서 이렇게 인수인계 할 때까지 계속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다음엔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안전보건 표지 종류 꼭 필요하죠.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안전보건 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활용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안전보건 표지 종류가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는요, 이렇게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하지 마세요, 이런 금지 표시고요. 두 번째는 경고 표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경고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시 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여기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안내해주는 안내 표지가 이제 네 번째 있고요. 다섯 번째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로 안전보건 표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금지 표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 원에 빨간 빗금이 그어져 있고 요 안에 검정색으로 내용물이 표시가 되는데, 요 출입 금지, 이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보행 금지, 여기 걸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금연,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제 여기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기 금지, 여기는 워낙 뭐 휘발유나 이렇게 이제 인화성 물질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성냥이나 뭐 라이터나 이런 거 사용해서 불을 붙이면 절대 안 된다는 이런 표지를 금지 표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고 표지인데요. 이 경고 표지는요, 빨간색 마른 목걸에 이렇게 이제 검정색으로 내용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화성 물질에 대한 경고 표시고요. 그러니까 이 경고 표시는 금지보다 더 강력하고 엄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마른 목걸 안에 해골이 그려져 있고 하면은 여기는 정말 급성, 독성 물질이 있다는 걸 경고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유형이 있어요. 노란색 바탕에 검정 삼각형 테두리가 돼 있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경고 표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방사성 물질이 있어서 아주 엄중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고압전기 경고가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렇게 위험 장소에는 이런 이제 느낌표를 해서 위험 장소를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경고 표지가 있는데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지시 표지가 있습니다. 지시 표지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지시 표지가 있는데 그 지시 표지에 안전모 착용이 있다면은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위에서 막 이렇게 돌덩이 같은 게 막 떨어져 가지고 안전모를 안 쓰면 머리 깨져 가지고 크게 다치고 이제 생명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하는 낙하물 위험 있을 때 안전모를 필히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귀마개를 필히 착용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가 만약에 있다면은 여기는 막 소음이 꽝꽝에 들려가지고 귀마개를 안 하면은 귀가 망가져가지고 못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마개 착용 지시가 있는 데서는 귀마개를 착용하시고, 이렇게 보안경을 착용하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요, 그런 이제 뭐 락스 같은 위험물, 화학물 이런 걸 쓸 적에 눈에 튀어 들어가면은 눈 다치고 큰일 나니까 이 보안경을 착용하라고 이런 지시가 있을 때는요, 이 보안경을 쓰셔야 돼요. 아우, 나는 뭐 갑갑해서 그런 걸 못 써, 막 귀찮아서 언제 그런 걸 쓰고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눈을 다쳐가지고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아갈 그런 위험이 있다면은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방독 마스크를 써라. 그럼 이제 방독 마스크를 또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전복을 착용하라, 안전장갑을 착용해라, 안전화 착용, 이런 지시가 있을 때는 이 지시를 필히 따라서 여기 이행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안내 표지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세요. 이렇게 안내 표지가 네 번째로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응급 구호 설비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안내 표시가 있고요. 또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곳입니다. 또 이렇게 세안 장치가 있는 곳입니다. 눈에 위험이 닥쳤을 때 눈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장소가 이제 안내가 있으면 활용하고요. 비상용 기구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안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안내 표지 보면은 비상구 표지, 그 위급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표지가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런 비상구 안내 표지 이런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평택빌딩에서 이렇게 이제 상반기 종합 평가를 위해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하고 이제 칭찬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수 사례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창고가 비슷비슷한 창고가 쫙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아니 여기 창고가 다 똑같은 창고인데 여기 뭐 화재가 났다든지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창고에 대해서는 뭐 어떤 조치를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창고에 여기는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누가 관리합니다. 이거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안내를 간단히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이제 종합키 관리하는 데 협의해서 빨리 여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 창고 15군데에다가 이렇게 정확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아 이렇게 잘 했다. 이렇게 우수 사례로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의 최고 높이가 2.2m 30cm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차고가 2m 30 넘는 차들은 거길 아예 안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통과 높이가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그 높은 차가 그냥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하다가 건물도 다치고 차량도 다치고 사람도 다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치를 해가지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이렇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살려서 실행을 했다. 평택빌딩이 이렇게 또 칭찬을 받았어요. 다음에 5번째로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이 관계자 외 출입 금지는요. 여기에 이제 위험물이 있어가지고 허가 대상 위험물이 여기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면을 취급 중입니다. 발암 물질을 취급 중입니다. 이런 공간에 관계자만 안전 조치를 다 하고 여기에 출입이 가능하고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하지 마십시오. 안전 조치가 안 돼 있다면 여기 관계자가 아니라면 들어오지 마시라 이런 표시를 관계자 외 출입 금지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위험물이 있는 곳 이렇게 판단해서 관계자가 아닌 분은 출입을 삼가하도록 안전이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다음에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저기 북포항 빌딩에서 거기 이제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이렇게 아침 조례 시간에 이렇게 이제 교육하면서 이런 이제 대화를 많이 잘 나누고 한 걸 아주 열심히 하고 우수한 빌딩이라고 이렇게 또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여기 일하러 왔다. 어영부영 시간 때우지 말자. 이러고 이제 우리 이 귀찮고 일하기 싫을 때는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우리 일하자. 이런 내용으로다가 서로 같이 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요. 대충 하면 또 해야 된다. 우리 기왕하는 김에 완벽하게 열심히 잘하자. 그리고 우리 좀 힘들더라도 기본은 하고 살자. 이런 걸로 이제 서로 이제 다짐을 하고 또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활기차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를 인정을 받고 여기 이제 북포항이 이제 상도 받았어요. 네, 그렇게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인류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황금률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내가 먼저 대접을 하자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주는데요. 내가 교통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교통 현장에서도 나의 교통 안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규칙을 철저히 지키면 철저히 지킨 만큼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신선한 식품, 신선한 과일, 야채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섭취를 하고 신선 공기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해서 내 몸 건강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만큼 내 몸도 나한테 이제 건강으로 회답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체력 관리 필요해요. 오늘 그 제 4회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내가 기운이 딸리면은요, 아무리 정신 차려도 이게 균형을 잃고 쓰러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위해서요, 이 운동하고, 이렇게 이제 걷기 운동도 하고 하면서 체력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하는 만큼 내 몸 건강은 정말 아주 정직해요. 그 결과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KDFS의 모든 가족들은 좀 건강을 위해서 체력 관리도 좀 잘 해주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주 결과는 정직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지키는 만큼 내가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급된 안전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전 장비를 또 잘 활용을 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지키는 만큼 내가 안전하고요. 내 동료가 안전하고요. 우리 일터가 안전해지고 또 이렇게 우리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도 안전해지고요. 또 우리 가족까지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행복을 위해서도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을 원해서 내가 얼마나 실천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내가 먼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받고 싶으면은 내가 인사 받고 싶은 인사를 먼저 내 옆에 계신 분, 또 우리 실장님, 또 우리 저 센터장님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은 아, 당신도 수고 많습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섬기고, 내가 섬김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또 남을 먼저 섬기고요. 그리고요, 이 웃는 얼굴이 행복해지는 그 아주 핵심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주변을 행복하게 하면 주변에서 그런 반응이 또 오게 돼 있어서 같이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게 필요하고요. 행복을 위한 노력을 서로 같이 해야 돼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누가 됐든 갑질하지 말자. 우리가 저 이렇게 이제 뭐 높은 그 상급 기관에서 막 이렇게 갑질하면은 우리도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서로 갑질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갑질이 없는 그런 행복한 일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요즘에 가끔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성희롱 없는 행복한 일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은 내 마음에 아무리 끌리고 좋아도 그 이제 조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성희롱 예방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이런 노력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안전이 행복인데요. 우리가 이제 안전을 자꾸 강조를 하니까 아유 이거 뭐 저 이덕신 교수가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 교수님 위해서 내가 좀 안전을 좀 지켜볼까 이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위한 안전이에요. 이 회사를 위한 안전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안전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안전해야 내 동료도 안전하고 우리 직장이 안전하고 우리 집도 안전하고.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지킬 거 먼저 내가 먼저 실행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안전이라는 거를 기억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이렇게 컨디션이 좋기 위해서 또 기분이 좋아야 되고요. 기분이 좋기 위해서는 긍정 에너지를 우리 몸에다가 쫙 이렇게 그 몸에다가 이제 긍정 에너지를 좀 이렇게 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용산 IDC 센터에는 이제 우리 윤준일 센터장님 또 계시고, 또 이렇게 이제 분당에는 우리 이제 안재현 센터장님 계시고, 또 이제 여의도에는 이제 우리 이현구 센터장님 계신데 보니까 센터장님들이 다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긍정 에너지를 우리 센터장님들한테 좀 많이 전달 받으시고요. 또 우리 KDFS는 황웅정 사장님서부터 이 긍정의 에너지를 우리 전체 우리 그 종사원들한테 좀 많이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많이 좀 이렇게 담아가지고 전부 다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혹시 이렇게 이제 상처받고
혹시 너무 힘들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누군가 좀 이게 누구한테가 내 지금 이 속에 답답하게 쌓인 거 좀 확 좀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어 이러면은 상담 요청을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건 내가 도저히 남한테 말 못할 이런 답답한 속이 이렇게 불덩어리가 하나 있다 이런 분은 또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제 생명의 전화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을 17년간 이렇게 봉사활동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죽을 사람 많이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이든지 이렇게 부담 없이 좀 이렇게 정말 도움을 드려야 되겠구나. 어떤 말로 어떻게 듣고 어떻게 그 아픔을 공감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갖게 해드릴까 이런 차원에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담 요청하시면은 또 이제 상담해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 KDFS에는 그 상담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또 새롭게 상담 기회를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긍정 에너지를 쫙 이렇게 담아가지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정리정돈도 좀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놓고 내 체력 관리도 좀 충분히 이렇게 열심히 해서 건강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우리는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그리고 우리 IDC 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세계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우리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은 제가 그 몇몇 분들한테 좀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문서를 보내드리면 그 설문서 받으신 분은 잘 읽어보시고 좀 이렇게 좀 저한테 회신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교육이 그때만 마무리되고요. 네,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IDC 센터에 계신 분들 모두 제가 이제 IDC 센터 모두에게 IDC 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IDC 센터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최고 하겠습니다. IDC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IDC 센터 최고! IDC 센터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재현 센터장님 연결돼 계시죠? 네, 네. 안재현 센터장님 격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다 모입니다. 네, 분당 IDC 안전입니다. 먼저 우리 이덕신 교수님 오늘 현장에 꼭 필요한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교육받느라고 모두들 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교수님 강의하신 대로 고객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직원분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 고객께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지켜줌으로써 안전의 일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분당, 용산, 여의도 IDC 전 직원분들은 일은 서두르지 않고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며 안전 최우선으로 일을 하여 주시고 서로 배려한 마음으로 일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분당 IDC도 용산 윤진일 센터장님, 여의도 이영규 센터장님과 잘 협력해서 우리 IDC 전 직원이 합심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명강을 해주신 이덕신 교수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다 함께 박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국 센터장님, 여의도 이현국 센터장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IDC 이영국입니다. 예, 제가 굳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까 안재현 센터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항상 좋은 내용으로 교육해주신 이덕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KDFS 직원들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DC 센터 식구 여러분 전부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